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문제 단권화반 2반, 오늘 이제 개강이고요. 어제 문제 단권화반 1반을 개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한 55문제 정도 이렇게 단권화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권화반 2인데, 요 반에서는 이제 신이론 주제별 문제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신이론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 반은 우리가 원래 제 강의가 1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30분 당겨서 1시간 정도 와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실전 모고를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2시간 아니고 1시간만. 근데 문제 안에는 교육과정 AP가 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매주 시험을 볼 거고, 오늘은 첫 주니까 실전 모고랑 그다음에 신이론 정리 문제랑 이렇게 다룰 거긴 한데, 오늘은 이제 모고를 와서 보시진 않았어요. 첫 주부터 막 땡겨서 오세요. 막 그렇게 공지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제가 그냥 다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30분 일찍 오셔서 모고를 좀 보세요. 난이도는 뭐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정리반이다 보니까 풀어본 문제도 들어있고 새 문제도 들어있고 이제 그럴 거고요. 난이도가 낮지는 않아요. 예, 이제까지 뭐 난이도가 높으면 높았지 엄청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엄청 쉬운 문제로 한번 난이도를 보려고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제도 개인 지도를 해봤더니 100점 받는 선생님들이 점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제 100점 받는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했지만은, 선생님 원래 되게 못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점 받는 분이 무슨 신이 아니고 되게 못한 때가 있었어요. 진짜 못했어요, 잘.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날부터 점수가 팍팍팍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100점이 됐는데, 맨날 100점 맞는 건 아니고 100점, 뭐 99점, 97.5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지면 97점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100점이면 좀 잘한 것이고, 그래서 그 100점 맞는 선생님들도 이제 여러분들 간에 이렇게 조금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엄청 지금 뭐 90점 이상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개인 지도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문도 나는지 제 강의를 안 듣는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거의 어제도 한 새벽 3시에 잤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타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주무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러고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막 실력이 팍팍 올라가니까 저도 막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90점 이상 100점 막 이런 선생님들이 참 잘하시는데, 서술도 이제 너무 잘 쓰시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답을 거의 맞춰서 쓰시고 잘 쓰시는데, 염려되는 거는 단순함기도 거의 돼 있긴 해요. 근데 쉬운 문제 실수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염려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두 번은 기출을 거의 똑같이 이렇게 노량진에서 많이 보는 그런 시험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거의 단답인데 기출의 말만 바꾼 거 같은 거, 사실 그런 문제는 저는 진짜 내기 싫은데 한두 번은 그런 문제를 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시험 말고 시험 많이 볼 때 그거를 뭐 한 회차 시험으로 보는 건 좀 너무 이상하고, 추가로 이렇게 해서 그냥 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험 볼 때 한번 끼워서 해보면 좀 스스로를 테스팅 해보게 할 생각이에요.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왜냐하면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선생님들께서 보통 90점 넘고 이런 선생님들은 빈틈이 없어요. 단순함부터 시작해서 서답식, 논술에 이르기까지 다 됩니다. 근데 특징이 그렇게 이제 점수가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안 떨어요. 3교시 막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왜 우리 몸 튼튼해지면은 잔병 치레하던 거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뭐 온갖 징크스, 3교시에 틀리는 거, 뭐 실수하는 거 이런 게 다 없어져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90점 넘게 계속해서 레귤러하게 받으시는 선생님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개인 지도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그런데 그래도 허점이 또 나와요. 제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더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해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숙제를 안 내요. 숙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고 이미 공부 방법이 터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가 숙제를 안 내고 스스로 숙제거리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오면은 그걸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 형태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세워온 계획이 제가 수정해 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100점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수가 잘 나오는 분들은 이제 2차가 고민이잖아요. 본격적으로 2차를 고민하는데, 저는 요번에 2차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번에 올해 2차는 많은 저랑 지금 1차 하시는 많은 패키지 선생님들이 다 2차를 수강하실 생각이고, 2차는 제가 스터디를 저는 못 믿어요. 1차 스터디도 못 믿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스터디 안 해요. 저랑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못 믿는 거예요. 2차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제가 스터디를 조직을 할 겁니다. 제가 스터디를 조직을 해서 2차 시기에는 또 민감한 시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끼리 아무리 재수강생끼리라도 만나지는 않게 해줄 거예요. 스타일이 비슷한 선생님들끼리 지역은 분리해가지고, 지역이 같으면 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역은 분리해가지고 그 모든 스터디에 제가 다 개입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2차도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단권화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역할 분담을 해주고, 발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 면접은 제가 충분한 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연습하면 될 것 같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발문을 좀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발문 쓰고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혼자 다 하려면 일이 많으니까 그거를 서로 나눠서 같이 하고, 서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스스로 각자 다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제가 다 검토를 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번에는 2차도 저는 별로 스터디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해도 돼요. 거울 보고 혼자 하고, 녹화해서 혼자 보고, 저한테 보내고 코멘트 받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수업을 갖다가 전부 단권화 해야 돼요. 우리 1차 단권화 하듯이. 그래서 다 해본 문제를 2차에서도 만나야 됩니다. 1차든 2차든 내가 평소에 해봤던 걸 그대로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1차든 2차든 저는 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저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1차 커리큘럼 패키지도 스터디 필요 없습니다. 저랑 공부하시면 되고, 스터디에서 싸우고 시간 맞추고 막 보면은, 제가 스터디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많지도 않잖아요. 하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서 황금 시간대를 스터디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하려면 서로 시간도 조율해야 되고 이러는데 하지 마세요. 그 공부에 도움 거의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자기와의 싸움, 씨름해가지고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그래야 내게 되고, 공부를 그렇게 진짜로 하면 일주일만 해도 점수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암기도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스터디 하지 마시고 저랑 개인 지도를 하시거나 저랑 자주 만나세요. 저랑 학원에 와서 만나시든지 저를 자주 만나는 게 일단 관건이고, 스터디는요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고, 아주 운 좋아서 나보다 공부 훨씬 잘하는 친구가 나랑 스터디를 해주면 그건 도움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나보다 못하고 전부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네 답이 맞니 내 답이 맞니 다 틀린 답 같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고, 이 문제 단권화 역시 못하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엔 제가 문제 단권화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90점 이상 넘는 선생님들은 단권화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드리는 수천 문제를 다 완전히 통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훌륭하다. 우리 선생님들은 훌륭한데 수험가에서 사기를 치고 있구나. 수험가에서 문제를 안 주는 거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제가 무한정 공급하는데 이거를 완전 다 통달해가지고 단권화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되는 분들이 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90점 이상 넘는다 이러면 단권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으로 싹 다 보시면 됩니다. 해설지 달달달달 외우시고, 문제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제가 해준 해설지를 달달 외워서 쓸 정도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100점 맞는 선생님들한테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요.
근데 왜냐하면 옛날에 못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물어보면은 진짜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막 XX 선생님 성함이 있는데 여기서 밝히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지선 선생 이지선이다 이러면 어머 작년에도 제가 보고 1월달에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지선 선생님 언니가 온 것 같아요. 나 언니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자 그런 경우에는 해설지 기본서 그냥 다 외워도 돼요. 진짜 지금은.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단권화가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우선은 이제 단권화를 하셔도 좋은데 난 단권화 못하겠다 이러면 제가 문제 단권화반에서 해주는 거 요거 하고 100제 200제가 기본이니까 그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문풀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올해 꼭 붙고 싶다 이러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제가 풀어주는 모든 문제를 싹 다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단권화 나는 못하니까 단권화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100제, 200제, 단권화반 2개. 그 정도로 이제 단권화를 그냥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력이 되면 모든 해설지를 다 보세요. 제 해설지 다 모아봤자 저 노량진에 있는 두꺼운 기본서 절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지를 계속 돌리는 선생님들이 실력이 많이 오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어제 이제 제가 개인 지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선생님들께 제가 좀, 이렇게 노량진에서 너무 사기를 많이 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출제진 있잖아요. 문제 출제하는 거는요, 출제 임박해서 학교로 공문이 와요. 그전에는 자기가 출제위원인지 몰라요. 공문이 오고 그것도 학과장 승인 하에서 출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진들, 대학 교수진들은 유아 임용 시험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수험서를 사보고 강의를 듣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수들이 수험 강의 듣겠습니까? 선생님들 만약에 임용시험 붙어서 현장에 들어가도 돈 내고 임용 강의 수강하겠습니까? 교수들은 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교수들은요, 저는 사기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확실한 대학 교수 출신이고 학과장 출신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마도 당연히 적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 문제는 전부 대학 교수진이 만든 문제들인데 이제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수강생들한테. 그래서 떠도는 그런 유언비어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대학 교수진이 출제하는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럴 걸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대학 교수진이 출제하는 문제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막 단순한 문제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단순함게 해가지고 요새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4차 산업사회, AI가 지금 날아다니는 이런 시점에서 단순한 그런 암기 문제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거 풀고 자기 위안을 받으시고 싶다면, 그건 진짜 참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참 슬프죠. 슬픈 현실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풀시고 제대로 공부하시면 정말 일주일 여름날 공부해도 실력이 많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요 과목은 선생님들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8월인데 나 뭐부터 공부하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일단 문제 단권화 1, 2 요거를 잘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많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 패키지 수강생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이제 그동안 풀어본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일단 선생님들께 혼돈스러운 요 주제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놀이 실행 자료집에 있는 놀이를 좀 내용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요 과목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내용 정리가 일단 있어요. 이 내용 정리는 신이론이나 이런 것들, 해시리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 내용 정리는 신이론 더하기 그다음에 해시리 이렇게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이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시험 문제를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내용 정리와 관련된 문제. 요걸 또 볼 겁니다. 요렇게 한 세트가 있고요. 일단 한 세트가 내용 정리를 문제로 풀어보는 거, 문제 확인 문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보는 실전 모고. 실전 모고가 있습니다. 실전 모고부터 먼저 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수업 순서는 요 실전 모고를 본 다음에 제가 해설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신이론하고 요거 필요한 이론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론 자료도 다 나갑니다. 자, 이론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실이하고 이렇게 같이 된 이론 정리를 해드리고, 요 새로운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총 3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매주 실전 모고 보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이론 정리를 딱 정리를 모아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은 대체로 신이론과 해실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이론과 해실이 본 거에 대한 문제, 확인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3파트로 나누어서 요 단권화반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단권화는 내용 단권화와 함께 신이론 단권화, 해실이 단권화 요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권화반 1, 2 요거를 같이 정리를 하시면 이제 어려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 신이론, 해실이 요거까지 정리가 딱 되게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걸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주에는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에는 교육과정 AB 형태로 마지막 주에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볼 것이고요. 이지선 유아이명의 문제는 당연히 적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정말 많이 보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봤고 앞으로는 맨날 시험 볼 거예요. 맨날 시험 볼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많은 시험에 숙달이 돼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문제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안 떨려요. 정말 안 떨리고 시간 남아요. 자, 저하고 프로그램 잘 따라오신 선생님들 치고 시간이 모자라는 선생님은 없어요. 시간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다 풀어보고 숱하게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제도 비슷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쉬워요. 평소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식 이런 것도 비중이 훨씬 적어요. 실제 시험이. 그래서 답안지도 남고 시간도 남고 다 남아요. 자, 선생님들 실전을 세게 만나고 연습을 안 하고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연습을 엄청 세게 실전처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뭐야 쉬운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하드 트레이닝 하고 있고요. 이 정도는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랑 개인지도 하면서 90점 넘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점수가 일정한 점수대에서 안 올라간다 이러면 찾아오세요, 저한테. 자, 저한테 개인지도 받고 계신 선생님들도 점수가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건데 대부분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암기가 안 돼 있고 그 점수가 팍팍 오르는 선생님들은 제 답안을 그냥 거의 다 외웠어요. 자기 틀을 없애고 거의 제 답안을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문제 유형을 완전히 외우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다. 수학의 유형을 외운 거다. 문제 유형을 외운 거다. 어려운 문제 잘 푸는 막 경시대회 나가서 1등 막 전국 1등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더 어려운 문제의 유형을 외운 거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시험장 그 자리에 가서 1분에 한 문제씩 푸는데 무슨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공식을 유도하고 만들어냅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 풀고 답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조합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대비하고 가서 내가 풀어본 문제를 또 푸는 거예요. 그래야 붙고 그래야 100점 맞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들 친척이나 누구 중에서 막 경시대회 같은데 막 입상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서울대 간 애들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걔네들은 책 내용만 보고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문제 풀어서 나 붙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은 선생님들한테 애정이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할 겁니다. 뭔 헛소리냐고 할 거예요. 선생님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쟤는 머리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생 좀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 쓸데없는 말 듣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합격하고 싶다 이러면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의 유형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유형을 익숙하게 해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막 온갖 문제를 다 풀어보면 설령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가 나와도 그때는 응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때는 틀릴 각오를 해야 돼요.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내가 모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답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본 사람도 감점이 됩니다. 틀릴 각오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완전 날리진 않아요. 부분적 감점이 되죠. 그리고 이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면 풀어본 문제를 또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 퀄리티가 게다가 높잖아요. 전부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떨어지는 분들은 공부를 덜 한 거예요. 만약에 덜 했다. 내년엔 붙어요. 자, 제가 확신합니다. 올해 이게 이제 공부량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올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년엔 90점, 100점 맞고 붙습니다. 공부만 제대로 하면 붙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제대로 할 각오를 딱 하시고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서 경험해 보십시오.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저기 노량진에서 사기치는 문제?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학원가에서 사기치는 가짜 문제들, 완전 단단 문제들, 실력이 없으면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진짜 실제 문제에 근접한 문제들을 풀으셔야 되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노력하십시오.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면 되니까. 지금 올해 저하고 공부해서 내년에는 제가 그분들 답안지 다 풀 거예요. 아직은 그분들이 시험 붙지 않았으니까 푸는 건 시기상조죠. 왜냐하면 자꾸 샴페인을 먼저 터트리면 부정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 꼭 붙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그분들 답안지 막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뭐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그분들 막 답안지가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을 붙게 보호해드려야죠. 그분들도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90점, 100점 맞으면서 이렇게 해서 붙고 나면은 내년엔 제가 그분들 답안지 다 풀 거예요. 8월에 이 정도 되면 100점이다. 이렇게 풀 겁니다, 제가. 근데 올해는 그분들이 꼭 붙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제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공급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진짜 대학교 수준, 진짜 출제위원 인력풀들이 작성한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로 풀으셔야 합격하고요. 그 수험가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이렇게 사기가 난무하는지 몰랐는데 대학 교수들에 대한 거짓말들, 대학 교수들의 행동 패턴, 대학 교수들은 콧대가 높아요. 공부 하나 하면서 평생 산 사람들이에요. 대학 교수들은 생각보다 돈 없습니다. 돈 많이 안 줘요. 하지만 공부가 좋아서 계속 살았고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학원가에 가서 기웃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대학교 수준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정부도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누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대학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거를 억압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은 문제 풀고 단거나 하는 게 좋지만 내가 단거나 잘 못하겠다 싶으면 단거나 반, 단거나 반이 제가 2개잖아요. 1, 2 2개인데 단거나 반 1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단거나 반 2는 이론도 같이 정리를 해가면서 실전 모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다시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